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19년도 4월 모의고사 등급과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국어 1등급을 96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통일됐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1, 2점 차이는 나는데 사설 교육기관이 모두 96점으로 통일된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96점이 1등급이고 91점 2등급, 83점 요게 한 3등급 이 정도로 이제 컷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의고사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재수생이 들어오고 여러분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또 달라요. 6월 9월보다는 수능이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대충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99점이라고 봅니다. 99점이 1등급이라 보셔야 돼요. 98점 쉽지 않아요. 99점에서 100점 이 사이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제로 문제가 되게 쉬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볼게요. 요거는 그 EBS의 체감 난이도를 분석한 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참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96점이 1등급이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하면 최소한도 약간 쉬웠다 내지 매우 쉬웠다는 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모의고사가 대부분 최근에 거의 보면은 90점 전후로 해서 1등급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재학생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재학생들끼리. 여러분 요번에 고3들은 어떠냐 하면 1학년이라 2학년 때 올라오면서 시험 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기존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확실히 약간 쉽거나 매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좀 평범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대충 뭐냐면은 그 33, 29.5니까 30, 30에서 약간 한 60%가 조금 넘습니다. 한 60, 한 3% 정도, 63% 정도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나 약간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하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그 평범한 스타일이 아니죠. 특히, 이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체감 난이도에 대한 판단이 오류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체감 난이도 이런 평가가 과연 객관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BS에 들어와서 체감 난이도 정도를 체크하거나 하는 정도면은 교육에 관심이 꽤 많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EBS 들어와서 이렇게 난이도 체크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체크한 사람은 몽땅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감 난이도를 체크한 사람들은 상위권 애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7, 8, 9등급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든 쉽든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몰라요. 그런 판단 자체가 잘 안 써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체감 난이도는 상위권들의 문제고 특히 상위 30% 애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 난이도에 대한 판단이다, 평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상위권의
상위권, 다시 말하면 1, 2, 3등급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그 자기가 시험 친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작이 약간만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문학이 되게 어려운데 조금만 쉽게 나오면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약간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쉽게 느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매우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을 한 사람들은 내가 왜 어렵다고 판단하는지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렵다, 특히 이제 2층에 있는 사람, 뭐 좀 더 넓게 표현하면 보통이었다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 퍼센트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가 여러분 대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6%, 17%, 16.5%가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16명인데 16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위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에 어떤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모르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냐면 자기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국어도 그럴 수 있어요. 국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은 알 수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메타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메타인지가 약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제 첫째 뭐냐 하면은 그 귀인의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귀인의 오류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뭐를 판단할 때 있어서 현실성이 없죠. 특히 뭐냐면은 자기 평가에 대해서 되게 과하거나 그냥 후하다는 거죠. 후할 수도 있지만 되게 인색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타인지가 굉장히 약한 거죠.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도 일어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먼저 있잖아요. 자기 점검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전문적인 클리닉이나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좋아서 물으면 이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약한 친구들은 그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너 오늘 기분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라고 물으면 이 친구들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대부분 다 뭐냐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 오늘 기분이 90점이야, 80점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100점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늘 점수를 낮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양극에서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귀인도 자기보다는 외부적 기인을 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못 되면 모두 뭐예요? 남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자기의 오류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선을 외부로도 향하지만은 내부로도 향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얼마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무단횡단을 했다면은 그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스마트폰 보면서 무단횡단 하면서도 나를 친 저 차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외부를 향하는가 내부를 향하는가의 어떤 이런 문제같이 어떤 귀인의 오류처럼 어떤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체감 난이도인데도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이게 내가 왜 틀렸는지 잘 몰라요. 답에만 맞춰서 단순하게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력이 안 늘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암기 과목은 모르는 게 명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하면 1590년 하면은 이건 끝이에요. 더 사고하고 어떻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외부 기인이냐 뭐가 문제인지 따질 게 없어요.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국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 유형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에 대해서 주제를 물어요. 그러면 지문이 바뀌면 뭐예요? 주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옛날 고사성어 있잖아요. 각주공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떨어뜨렸는데 배 위에다가 칼을 새긴다고 해서 칼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이거죠. 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물의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배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건데 이 배 안의 공간의 개념과 강의 공간의 개념을 혼동하는 거죠. 여러분 국어가 꼭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문이라는 상황이 바뀌면 그런 문제 유형을 한다 하더라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주제라든지 이런 것은 원론적 관점에서 독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글을 읽든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찾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월 모의고사 잘 평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자,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냐면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좋은데 쉽게 나오면 점수가 나빠요. 이런 친구 문제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뭐냐면 쉽게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점수 아주 뚝 떨어져요. 2, 3등급으로 떨어져요. 자, 마지막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마지막에 쉬운 문제는 점수를 잘 맞는데 어려운 문제는 등급이 낮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쉬울 때는 이 친구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지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 4월 모의고사 이런 거 잘 봅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처럼 지문이 만약에 이 등급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우 있죠. 문제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친구들은 점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나 1등급에서 2등급에서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내 점수가 어떻게 나온지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단순히 자기 실력을 평가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 자체의 난이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유월 평가나 육구 평가원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살짝 들어오지만은
뭐 3월달에 4월달 이런 경우는 재수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죠. 예,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또 수능에서는 6구에서 시험 치지 않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자기 등급을 평가하고 난이도 등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나 몇 등급에서 하고 이렇게 퉁치면은 객관적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4월 학력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근본적인 기본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좋은 평가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